보십시다. 여기에서는 이제 부피적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저번 시간에 살짝 복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몰과 입자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목에서 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뿐이지 어휘가 다른 거지 똑같은 뜻입니다. 몰이라는 것은 그 수의 묶음의 단위, 그러니까 이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는 말이고 이거를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 개수를 이 묶음을 1이라고 하는 몰이라고 하니까 현혹되지 말고 몰이 개수가 뭐예요? 선생님 입자수가 뭐예요? 원자수가 뭐예요? 그냥 몰적 개념을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문제상에 나온다면 뭐 어떻게 나오면 6.02 곱하기 10에 22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야? 10의 23승에 0.602가 되겠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키워드만 살짝 밑줄을 긋고 다시 가도록 하십시다. 여기서 1몰이라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터치하고 싶어. 약간의 그럴 때 요게 나와요. 색깔펜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라는 단어가 살짝 나오는데 보통 얘를 터치하는 경우는 되게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종류와 관계가 없다라는 말의 뜻은 예를 들면 질량이 크거나 질량이 작아. 그럼 당연히 무게가 다르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겠지. 무게적 개념과 수적 개념을 혼선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로만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A라는 물질이 10개 있을 때와 20개 있었을 때 A라는 물질이 10개 있을 때와 20개 있었을 때 당연히 질량도 2배 돼야 되는 게 맞지. 개수가 2배니까 질량이 2배가 돼야지. 뭐 당연한 걸 거야. 그런데 A라는 물질이 있고 더 예를 들게 유치원생이 있고 대학교 실험부가 있어요. 여기 10명이 있고 여기 10명이 있어. 그렇다고 질량이 같다 다르다? 그치. 동일한 물질을 갖고 있을 때는 개수의 비와 질량의 비는 비례하는 게 맞지만 다른 물질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수와 질량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여기까지가 배우는데 여기서도 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걔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몰적 개념은 누군지가 중요치 않아. 어떤 원자인지 이온인지 크기가 큰지 크기가 작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한 개도 안 따집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수적 개념만 따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요거를 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원자들의 질량 자체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질량적 개념을 좀 큰 묶음의 개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조금 신경을 쓰는데 출제는 잘 안 돼요. 근데 간혹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자, 몰과 질량도 저번 시간에 했었죠. 여기서도 간단하게 체크만 6.01몰이 내 시험지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이 단원에서 풀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어휘가 1몰의 질량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웬만해서 문제에서는 이 1몰의 질량이라는 어휘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1몰의 질량은 여기다 등호예요. 어떤 거? 원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질량은 원자량에 그람 붙인 거, 원자량의 질량, 원자량 몰, 얘가 얘 이런 식으로 기억해 머릿속에서 아예 사진처럼 기억 박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얘로 바꾸고 얘로 나오면 얘로 바꿔서 자연스럽게 바꿔봐 주신다면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질량과 아보가드로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뭐 가볍게 했었으니까 이제 넘길게요.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여기서 지금 쭉 나오는 게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계속 반복된 것들이라서 이제 오늘의 요거 하고 다음 단원인 화학 반응식과 몰롱도에 대한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피와 분자의 양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분자의 양 거의 모든 문제집에 무슨 양 해놓고 가로에다가 뭐를 씁니다. 그냥 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인 집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 12를 실제 질량인 12g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했다? 6.52 곱하기 10의 23 쓴 개가 필요했어. 그래서 그 숫자가 너무 크니까 1몰이라고 하기로 하자까지 됐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확장한 거야. 질량적 개념을 수적 개념으로 넘어와놓고는 멈추지 않고 누구까지 가느냐면 부피적 개념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아, 그렇군. 양적 개념, 수적 개념, 부피적 개념 쓰는군. 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깊이. 왜 하느냐면 나왔으니까 이거는 듣고 그냥 지워버려. 필기도 하지 마세요. 어떤 거냐면 요거 PV는 nRT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써줄게요. 쓰고 지울 거야. 그대로 필기하지 않습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고3 때 화학 2에서 배우는 건데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기체, 이별 가스라고 하는데 이상적인 기체가 가지는 방정식. 그래서 들어본 적 있는 혹시? 네. 어떻게? 이거 화원에다 잘 물리원? 아니 그냥 화원 인간 보는데 말이 잘 안 나. 맞아. 책에서는 거의 언급 안 되어 있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이걸 끌고 내려와. 그래야 내가 말하기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원래 묶음인데 이걸 쪼개서 통합과학의 화학, 쪼개서 화원, 쪼개서 화학2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통합과학의 화학, 화원의 화원, 화학2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아. 묶어서 대신에 쪼개서 나올 뿐인 거지.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아마 선생님도 그럴걸? 이런데 굳이 뭐 이거 알면 편한데 굳이 꼭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알면 좀 편해져.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 선생님 안 아프다고 학했는데 모르겠니? 맞아. 근데 이게 웃기게 물리원을 혹시 배웠었나? 살짝? 물리원에 가서도 이제 얘가 나와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얘가 언급이 되고 화학2로 가게 되는데 이걸 왜 선생님들이 요 단원 언저리쯤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해. 4가지, 4가지가 있어야죠. 기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선 압력, 부피, 몰수, 온도. 여기서 온도라는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건데 요게 요 R을 다시 한번 살짝 해놓고 다시 올려놓을게. 요거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R은 NT분의 PV라는 식을 써요. 그리고 얘가 1몰이고 얘가 0도씨이기 때문에 273 켈빈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0.08이가 나온대. 자, 지워버릴게. 여기서 이걸 내가 굳이 없는 내용을 하는 이유는 기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압력, 부피, 몰수, 온도가 필요한데요. 이때 어떻게 몰과 여기 있는 몰과 부피의 관계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그대로 습득만 할 겁니다. 어떻게? 얘는 나지 않은 기체 상수 0.08인데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 숫자야. 그런데 이 개념에서 부피와 수적 개념이니까 즉 부피와 몰수의 관계가 궁금해. 몰수 체크했어. 그런데 이 공식이 있는데 이 관계를 알려면 이건 수학적 개념이야. 이 등호에서 한 등식이네. 이거 둘의 곱하기는 이 셋의 곱하기랑 같아. 그런데 부피와 몰수적 개념을 알려면 여기서 압력과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변하면 안 되죠. 얘네들의 관계, 얘가 크면 커지고 작으면 작아지는지 이들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데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변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한 상태에서 즉 이 다른 말로 이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식에 들어갔을 때 부피와 몰수만 나오게 되어지거든. 자, 잘랐다. 그리고 지워버릴 거예요. 지워버리고는 이제 부피와 몰에서는 반드시 부피와 몰적 개념에서 반드시 압력과 온도는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기준이 된다, 그래서 스탠다드하다 라고 해서 이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스탠다드하되 압력과 온도와 압력, 그래서 STP 상태라는 말을 쓰는데 STP 상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몰과 부피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을 배웠을 거거든. 그런데 이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 하나만 알고 있으면 보일의 법칙, 샤르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한 방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따로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 이걸 배워놓으면 중학교 내용이 되게 쉬워지는 거긴 해. STP에서 여기서 보면 20도씨 1기압, 어떤 책에서는 25도씨라고 하는 책도 있고 0도씨라는 책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이때는 25도고 왜 이때는 0도씨로 해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도로 했대. 그러면 20도씨로 모든 실험이 끝날 때까지 이 온도는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학2, 고3 때 가게 되면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럼 온도가 변했을 때도 관계식이 나오는데 온도가 변했을 때는 고3 영역이고 온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나오면 중학교부터 고2 과정까지. 그래서 고2와 고3의 차이는 온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기체 1몰, 이러한 상태에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4리터, 정확히 따지면 22.4리터예요. 자, 요것도 아예 공식처럼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몰, 즉 STP 상태에서 1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 이거는 아예 공식처럼 기억을 하되 전제 조건이 있어. STP 상태여야 되고요. 다른 앞쪽에 있는 뭐 수라든지 질량적 개념은 어떤 상태든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여기서는 기체일 때만 부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해. 액체나 고체가 부피가 개수만 따고 부피가 진짜 늘고 줄진 않거든. 근데 기체일 때 부피가 줄고 늘을 수 있어요. 거기서 사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아마 선생님께서 피부에 NRT 하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말도 살짝 안 했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공식처럼 아예 지금 눈으로 외우세요.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이 20.4리터. 근데 웃긴 건 이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다 알려줍니다. 또 이제 관계만 따지면 저번 시간에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산하고 풀면 뭔가 미스가 났다는 소리고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비례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잘 잊지 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줘요. 1몰일 때 24리터 1대라고 되어져 있어. 그래놓고 메테인이 12리터래. 그럼 부피가 몇 리터가 된 거야? 절반이 된 거죠. 차지하는 부피가 절반 됐으니 거기에 들어있는 개수도 얼마가 됐을까? 그렇지. 당연하게 당연하죠. 차지하는, 다시 말하면 10개가 있으면 10개가 차지하는 공간이, 그럼 그게 20개가 2배 있으면 차지하는 부피도, 이걸 설명하는 나도 웃겨. 문제될 건 없어. 됐어요. 이때는 0.5.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그때 12리터에 그때 들어있는 질량. 자, 좀 더 가보자. 조금 더 가볼게. 이때 문제를 우리가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질량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은 빨리 푸는 연습하지만 지금은 가장 스탠다드하게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잖아.
그러면 빨리 풀고 싶지 않으니까 가끔씩 나도 인강을 되게 많이 찍지만 뭔가 임팩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축축축 푸는 게 중요한데 오래 장기간 그때만 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탠다드하게 꾸준히 푸세요. 그리고 스피드하게 푸는 건 너가 하는 거야. 이건 달라. 빨리 푸는 거와 유형 분석은 엄연하게 달라요. 빠른 건 간단해. 10번 풀 때 20문제 풀고 30문제 풀고 50문제 풀어. 그러면 알아서 빨라져. 오케이. 그 다음에 빨리 푸는 것도 알려주게. 질량을 넣었을 때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모르겠어. 1몰의 질량 누구? 메테인. 네, 1몰의 질량이면 분자량에다 그람 붙이는 거죠. 그러면 16인 거는 인정합니까? 근데 1몰의 질량이 분자량에다가 그람 붙인 거예요. 그런데 24리터에 12리터니까 절반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개수도 절반이 들어있으니 차지하는 질량도 절반이어야겠죠. 그래요. 그래서 답은 8g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적 개념이야. 절반이 됐으니 개수가 절반이니까 차지하는 질량도 절반이어야겠지. 오케이.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좀 이따 틀기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 밀도와 분자량. 이게 또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에 포함된 분자 수가 같고 이므로 기체의 밀도는 분자 자체가 식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야. 온도와 압력이 되고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가 같은 부피라는 말은 처음으로 가자. 부피가 같다는 거는 차지하는 몰수도 어떻다? 같겠지. 얘가 뭐 12리터면 얘가 12리터라면 같은 개수가 무겁던 가볍던 무시하고 개수만 따지는 거야. 그럼 부피가 같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부피가 몰수가 동일하다. 다시 말해 같은 말로 몰수가 일정하다. 근데 몰수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거 게다가 여기서 그렇고 이라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식 몰수가 동일하고 이래. 그리고 밀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 것도 알고는 있을 것이야.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공식이 하나 비슷하게 나오는데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하면 몰수가 일정하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의 비와 질량의 비는 어때야만 된다? 같아야겠죠. 얘 값은 그대로인데 얘가 10이고 20이야. 그럼 질량도 1대2가 돼야 되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얘 값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오케이. 부피가 같다는 건 몰수가 같기 때문에 분자량과 질량의 비는 비례합니다가 되고 부피가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으면 이제 두 가지로 부피가 같다는 이유만은 두 가지로 가는 거. 하나는 밀도적 개념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는 몰수적 개념으로 넘어왔어요. 라고 했었을 때 공식상 얘가 변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밀도와 질량비와 밀도비는 또한 같겠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는 어떤 분자량의 비와 질량의 비와 밀도의 비는 어떠하다? 같다라는 애매하지만 확실한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불편해요. 근데 알고 생각해내서 얘를 접해서 풀면 생각보다 좀 빨리 풀려요. 안정적으로.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실수 없이 빨리 푸는 거.
그거는 공식을. 근데 공식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공식대로만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는 이걸 알면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살짝 끊었다가 요거 필기 좀 이쁘게 좀 해주실까요?